과학고 다니는 애들이 특징이 뭐가 있냐면 대학 교재를 사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면 물리학 총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막 사서 봐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멋져 보이니까? 고등학교 책에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 안 나와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고등학교는 그게 궁금한 국가 안보와 개인정보 보호의 미래가 한국 17세 소녀의 손에 달렸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제임스 스미스 교수는 그 이메일을 읽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연구해온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한국 신설과학고 학생에 의해 완전히 새롭게 해석된 것입니다. 그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 목격한 충격적인 교육 현장, 그리고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한 여학생 앞에서 고개를 숙인 그 순간을 지금 공개합니다. 2024년 11월 17일, 영국 옥스퍼드의 아침은 항상 그렇듯 차갑고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저는 옥스퍼드 대학교 수학과 교수 제임스 스미스입니다. 제 전공은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와 그 현대적 응용 분야, 특히 암호학적 활용에 관한 연구입니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는 1994년 앤드루 와일스에 의해 증명되었지만 그 증명 과정은 200페이지가 넘는 복잡한 내용으로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응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양자 컴퓨팅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존 암호체계의 취약점을 보완할 새로운 수학적 기반이 필요했고, 저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연구실에서 아침 커피를 마시며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이메일 중 하나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제목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타원 곡선과 양자 내성 암호에 관한 새로운 접근. 보낸 사람 김서연, 경기 부천 AI 로봇과학고등학교 대한민국. 또 학생의 질문인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매주 전 세계에서 수십 명의 학생들이 저에게 질문 이메일을 보내옵니다. 하지만 이 제목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연구 제안처럼 들렸습니다. 호기심에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스미스 교수님께 제 연구를 검토해 주실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 부천 AI 로보틱스 과학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서연입니다. 저는 지난 1년간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증명된 방식에서 와일스 교수가 활용한 타원 곡선과 모듈 형식 사이의 관계에 주목해왔습니다. 특히 이 관계가 현대 양자 컴퓨팅 시대에 필요한 암호체계에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를 연구했습니다. 첨부한 논문에서 저는 페르마의 증명 과정에서 드러난 타원 곡선의 특성이 양자 컴퓨터의 공격에도 내성을 가진 새로운 암호체계의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기존 RSA 암호화보다 효율적이며 양자 내성을 갖춘 새로운 방식입니다. 교수님께서 세계적인 전문가이시기에 제 연구의 타당성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서연 드림. 첨부된 파일은 42페이지 분량의 논문이었습니다. 완벽한 영어로 작성되었고 수학적 표기법과 논리 전개는 박사과정 학생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나 교수가 도와준 논문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논문이 정말 획기적인 발견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학생은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증명에서 사용된 타원 곡선 이론을 재해석하여 현대 양자 컴퓨터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암호체계의 수학적 기반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저는 눈을 비비며 다시 처음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읽었을 때는 더 놀라웠습니다. 이 논문은 단순한 아이디어 제안이 아니라 완전히 검증된 수학적 증명과 구체적인 알고리즘까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즉시 저는 암호학 전문가인 동료 마이클 브라운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이클, 지금 급해. 내 연구실로 당장 와줄 수 있어? 30분 후 마이클은 제 연구실에 도착했고 저는 그 논문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읽기 시작하더니 점점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제임스,
이게 누구 논문이야? 한국의 고등학생이 보낸 거래. 말도 안 돼. 이건 최소한 암호학 분야 박사후 연구원 수준인데. 우리는 즉시 옥스퍼드 수학과와 컴퓨터 과학과의 전문가들을 소집했습니다. 양자역학, 암호학, 수론 전문가들을 포함해 총 7명의 교수진이 이틀 동안 그 논문을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논문은 단순히 이론적 제안만이 아니라 실제로 구현 가능한 새로운 암호 체계의 기반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현재 개발 중인 양자 컴퓨터가 기존 암호 체계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 연구는 미래 인터넷 보안의 핵심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이 학생을 만나봐야 해. 양자 컴퓨팅 전문가인 사라 존스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 연구는 단순한 학생 프로젝트가 아니야. 우리가 30년 동안 풀지 못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여기 있어. 저는 그날 밤 한국의 김서연 학생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김서연 양에게 당신의 연구를 검토했습니다. 놀랍고 혁신적인 연구입니다. 우리 연구팀은 당신의 발견이 현대 암호학에 혁명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와 옥스퍼드 연구팀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당신과 만나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12월 첫째 주에 방문할 계획입니다. 당신의 학교와 연구 환경도 보고 싶습니다. 제임스 스미스 드림. 그리고 몇 시간 후 간단하지만 놀라운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스미스 교수님, 제 연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방문을 환영합니다. 학교와 조율하여 일정을 확정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과 연구팀을 만날 생각에 매우 설렙니다. 김서연 드림. P.S. 이 연구는 제가 학교 수학 동아리에서 친구들과 토론하던 중에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제 지도교사이신 박준호 선생님의 도움도 컸습니다. 동아리 활동에서 나온 아이디어라고요? 친구들과의 토론에서 저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반드시 한국에 가서 이 놀라운 학생을 만나고 그녀가 어떤 교육 환경에서 이런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었는지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한국 방문 계획이 시작되었고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것은 예상치 못한 따뜻함이었습니다. 한국의 12월은 영국처럼 춥지만 공항은 현대적이고 깔끔했으며 놀랍도록 효율적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온 동료 마이클 교수는 계속해서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와, 이 공항 시스템 정말 대단하네. 런던 히드로보다 훨씬 효율적이야. 공항 도착장에는 옥스퍼드 스미스 교수님, 환영합니다라는 한글과 영어로 된 팻말을 든 젊은 교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 AI 로보틱스 과학고등학교 수학과 박준호 교사입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완벽한 영어 실력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박준호 교사는 30대 중반으로 보였고 지적이면서도 친절한 인상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정말 설레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학교에서 만나실 텐데 오늘은 호텔에서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차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 선생님, 김서연 학생의 연구는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고등학생이 그런 수준의 연구를? 박 교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연이는 특별해요. 하지만 혼자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학교의 교육 시스템과 친구들의 협업이 큰 역할을 했죠. 내일 직접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부천 AI 로보틱스 과학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2022년에 계획되어 2027년 정식 개교 예정이었지만 시범 운영은 이미 2024년부터 시작되어 첫 학생들이 입학한 상태였습니다. 학교 건물은 현대적이었지만 특별히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디자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AI와 로보틱스에 특화된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습니다. 박 교사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수학적 사고와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둡니다. 학교 입구를 지나자 수학의 아름다움을 탐구하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작은 전시관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수학적 모델과 학생들의 연구 결과물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서연이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의 연구실이라고 쓰인 공간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문을 열자 10여 명의 학생들이 둥근 테이블에 모여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우리의 입장에도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수학 공식이 가득한 화이트보드를 가리키며 계속 토론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타원곡선의 특성을 활용하면 양자 상태가 붕괴되더라도 키값을 보존할 수 있어. 맞아. 그런데 그 경우 계산 복잡도가 너무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제안한 알고리즘이 중요한 거야. 여기 이 부분을 봐. 영어와 한국어가 섞인 대화였지만 그들이 다루는 수학적 개념의 수준은 대학원생들도 어려워할 정도였습니다. 마이클 교수는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제임스, 이건 정말 믿을 수 없군. 고등학생들이 이런 수준의 토론을. 그때 한 여학생이 우리를 발견하고 토론을 멈췄습니다. 아, 스미스 교수님, 오셨군요. 그녀는 키가 크지 않고 안경을 쓴 평범한 외모의 소녀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특별한 지적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서연이었습니다. 저는 김서연입니다. 멀리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영어는 완벽했고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서연 양, 당신의 논문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직접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친구들을 소개했습니다. 이쪽은 저희 페르마를 넘어서 연구팀입니다. 우리는 2년 전부터 함께 연구해왔어요. 각 학생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를 소개했습니다. 한 학생은 양자 알고리즘을, 다른 학생은 암호학적 응용을, 또 다른 학생은 수치 해석 시뮬레이션을 담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의 전문 연구팀처럼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연구는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서연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연히 시작됐어요. 2년 전 저희는 수학 동아리에서 역사적 수학 문제를 주제로 스터디를 하고 있었습니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공부하던 중 와일스의 증명에서 사용된 타원곡선 방법론이 현대 암호학의 ECC 타원곡선 암호화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다른 학생이 이어받았습니다. 서연이가 그 연결점을 처음 발견했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만약 페르마의 증명 방법을 현대 암호학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박 교사가 덧붙였습니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우리 학교의 특징입니다. 교사인 저는 단지 조언자 역할만 할 뿐, 실제 연구는 학생들이 주도합니다. 서연이 자신의 노트북을 열고 연구 과정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설명은 명확하고 논리적이었으며 마치 오랜 경력의 연구자처럼 자신감 있게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증명 과정에서 와일스가 사용한 모듈 형식과 타원곡선의 관계를 분석했을 때 우리는 특별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이 패턴은 양자 컴퓨터의 슈어 알고리즘에도 내성을 가질 수 있는 수학적 구조였죠. 그녀의 연구는 단순한 이론적 접근을 넘어 실제 알고리즘으로 구현되어 테스트까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과정이 고등학교 내에 제한된 자원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급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거죠? 저는 학교 시설에 대해 물었습니다. 박 교사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신설 과정이지만 경기도 교육청과 과학기술청 보통신부의 특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카이스트, 서울대학교 등 주요 대학과 연구소와의 협력 프로그램이 있어 학생들이 최신 연구 동향을 접하고 전문가의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연이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격주로 카이스트 암호학 연구실과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해왔어요. 또 양자 컴퓨팅 시뮬레이션을 위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슈퍼컴퓨터도 일부 시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와 마이클 교수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옥스퍼드에서도 이런 수준의 연구 지원을 학부생들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학생들은 우리를 구내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식당에서는 다른 학생들도 만날 수 있었는데 모두가 각자의 관심 분야에 깊이 몰두하면서도 유쾌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성적 경쟁보다 협업과 공유를 중요시해요. 서연의 친구 중 한 명이 설명했습니다. 물론 입시를 위한 공부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적 사고예요. 점심 후 박 교사는 학교 시설을 더 자세히 안내해 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자율연구실이었습니다. 이곳은 24시간 개방되어 학생들이 언제든 자신의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서연이 팀이 주로 연구를 했습니다. 주말이나 늦은 밤에도 자발적으로 모여 토론하고 연구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저를 더 놀라게 한 것은 다음 방문지였습니다. 학교 뒤편에 있는 학부모 지원센터였습니다. 이곳은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의 연구를 지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입니다. 박 교사가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연구를 하는지 학부모님들께 정기적으로 설명하고 때로는 학부모님들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센터 내부에는 서연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녀는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연이 엄마 이지영입니다. 그녀도 완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서연이가 이렇게 국제적인 관심을 받게 되어 놀랍고 자랑스럽습니다. 자녀분이 정말 놀라운 연구를 했습니다. 특별한 교육 방법이 있으셨나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지영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방법은 없었어요. 그저 서연이의 호기심을 존중하고 지원했을 뿐입니다. 어릴 때부터 질문이 많은 아이였거든요. 우리는 답을 주기보다는 스스로 찾아가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덧붙였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가족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는 원칙이 있었어요. 서연이가 도전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했죠. 그게 아마 창의적 사고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이 말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영국의 많은 학부모들은 자녀의 성공과 성적에 집착하지만 여기서는 과정과 도전 자체를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서연의 팀이 연구 내용을 더 자세히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증명에서 활용된 수학적 기법들이 현대 암호학에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 특히 양자 컴퓨터의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단계별로 설명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학생들의 발표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전문 연구자처럼 체계적으로 발표를 진행했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명확하고 논리적이었습니다. 마이클 교수는 여러 번 낮은 휘파람 소리를 내며 감탄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저는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연구를 하게 된 개인적인 동기가 있나요? 서연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한 뉴스를 봤어요. 양자 컴퓨터가 기존 암호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때 우리의 개인정보와 국가안보는 어떻게 보호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겼어요. 그 질문이 제 연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계속했습니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것이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수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구조 속에서 양자 컴퓨터 시대에도 유효한 암호 체계의 기반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순수한 학문적 호기심과 사회적 책임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 추구를 넘어 실제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루의 방문을 마치며 박 교사는 저희를 교장실로 안내했습니다. 교장 김태현 선생님은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분이었습니다. 스미스 교수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학교와 서연이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솔직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은 제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교육 환경이 만들어진 건가요? 김 교장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아직 시범 운영 단계지만 사실 한국의 과학고와 영재학교 시스템은 40년 가까이 발전해온 결과물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AI, 바이오, 로보틱스 등 특화된 분야로 과학고가 진화하고 있죠. 그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적자원 개발이 국가 발전의 핵심이었죠. 영재 교육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교육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김 교장의 말은 제게 깊은 생각거리를 주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영재 교육이라고 하면 종종 엘리트주의로 오해받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국가적 필요와 개인의 잠재력 개발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서연 학생과 같은 영재들이 이렇게 겸손하고 협력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비결이 뭔가요? 영국에서는 뛰어난 학생들이 때로 경쟁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있거든요. 김 교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지식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서연이와 같은 학생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자신의 재능을 공동체에 환원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혼자 빛나는 별보다 함께 우주를 밝히는 은하가 되라고 가르치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와 마이클 교수는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교육 시스템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한국가의 비전이었습니다. 제임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충격받았어.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옥스퍼드에서 박사과정 학생들과 하는 연구 수준을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에서 하고 있어. 이건 단순한 재능의 문제가 아니야. 시스템의 차이야. 저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마이클.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이 학생들의 태도야. 그들은 자신의 지식을 뽐내기보다 공유하고 협력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건 우리가 옥스퍼드에서 배울 점이 많은 부분이야. 호텔방에 돌아와 노트북을 펼치고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학술 교류가 아닌 교육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2024년 12월 4일 한국 방문 셋째 날. 오늘은 경기도 교육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방문하여 한국의 영재교육 정책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호텔 로비에서 박준호 교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오늘의 일정표를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한국 교육의 중추를 보실 겁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과학기술 강국으로 성장했는지 그 뿌리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방문지는 경기도 교육청이었습니다. 건물은 현대적이면서도 단정했고 로비에는 모든 아이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크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경기도 과학영재교육과 김현우 장학관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남성이었습니다. 스미스 교수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서연 학생의 연구 성과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다른 교육 전문가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김서연의 연구에 대해 알고 있었고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된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이 있는 지역입니다. 김현우 장학관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서울 지역에만 과학고등학교가 집중되어 있었지만 2022년부터 경기형 과학고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부천, 분당, 시흥, 이천에 특화된 과학고등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각 학교의 특성화 방향을 보여주었습니다. 부천은 AI와 로보틱스, 분당은 IT와 소프트웨어, 시흥은 바이오, 이천은 반도체 분야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육 확대가 아니라 미래 산업 생태계와 연계된 전략적 접근입니다. 저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특화된 교육이 고등학교 수준에서 가능한가요? 너무 이른 시기에 전문화되는 것 아닌가요? 김장학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의 접근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학생들에게 특정 분야의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야를 통해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화 분야는 도구일 뿐, 본질은 창의적 사고와 융합적 역량 개발입니다. 그는 스크린에 통계 자료를 띄웠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십시오. 우리 과학고 졸업생들은 대학에서도 전공을 바꾸거나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배운 것은 특정 지식이 아니라 어떻게 배우고 문제를 해결하는가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다른 교육 전문가가 한국의 영재교육 역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영재교육은 198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지만 본격적인 발전은 1990년대 후반 IMF 경제위기 이후였습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는 인재 양성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의 말에는 자부심과 절박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원이 없습니다. 석유도, 천연가스도, 넓은 토지도 없습니다. 오직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인재 양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한국의 교육에 대한 집중 투자가 단순한 정책적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영재 교육을 넘어 과학기술 인재가 실제 산업과 연구, 현장에서 어떻게 활약하는지 보여주는 프레젠테이션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빠른 추격자인 패스트 팔로우가 아닌 최초 개척자 퍼스트 무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혁신본부 이정훈 국장이 말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로봇, 바이오 등 첨단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는 거대한 화면에 한국의 과학기술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기술 개발, 글로벌 시장 점유율, 특허 등록 건수 등 모든 지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성과의 배경에는 영재 교육이 있습니다. 서현 학생 같은 인재들이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점심시간, 우리는 한식 레스토랑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정훈 국장에게 솔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이 이토록 짧은 시간에 과학기술 강국이 된 진짜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교육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한국은 1950년대만 해도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우리 국민 소득은 아프리카 일부 국가보다도 낮았죠. 그런 나라가 7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한국인의 교육열과 끈질긴 도전 정신 때문입니다. 그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 수백 년에 걸쳐 발전해왔지만 한국은 불과 한 세대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최첨단 기술 강국으로 변모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경이로운 성취였습니다. 오후에는 서연의 집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강서구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특별히 호화롭지는 않지만 깔끔하고 정돈된 중산층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의 부모님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어머니 이지영 교수는 컴퓨터 공학 전문가였고 아버지 김민호 씨는 특허 변리사였습니다. 저희 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차 한잔 하시겠어요? 이지영 교수가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거실은 책으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수학, 과학, 철학 서적들이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서연이 각종 대회에서 받은 상장들이 걸려 있었지만 의외로 많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상장이 많지 않네요.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김민호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상을 많이 받는 것보다 진정으로 배우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서연이가 정말 관심 있는 분야만 깊이 파고들도록 격려했죠. 서연의 방으로 안내받았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한쪽 벽은 수학 공식으로 가득한 화이트보드였고 다른 쪽에는 컴퓨터와 책상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항상 메모할 수 있는 노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잠들기 전에도 항상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메모한다고 해요. 이지영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때로는 새벽에 일어나 무언가를 적기도 하죠. 서연이 들어오면서 약간 부끄러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방이 좀 어수선해요. 교수님께 보여드리기 부끄럽네요. 전혀요. 오히려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연구에 몰두하는 모습이. 사실 이건 제 취미예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음악을 듣거나 게임을 하듯 저는 수학 문제를 풀고 코딩하는 걸 즐깁니다. 서연의 책상 위에 있던 노트를 보니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외에도 다양한 수학적 아이디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양자 얽힘과 암호학적 응용이라는 제목의 노트였습니다. 이건 또 다른 연구인가요? 저는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예요. 양자 얽힘 현상을 이용한 완전 보안 통신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론적 단계지만 언젠가 실용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연구 범위가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녀는 이미 다음 단계, 더 어려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연 양은 학업 외에 다른 취미나 관심사도 있나요? 음악을 좋아해요. 첼로를 배우고 있고 가끔 친구들과 실내악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등산도 즐기는 편이에요. 산에 올라가면 마음이 맑아지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든요. 서연의 방에서 나와 저는 거실에서 그녀의 부모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부모님들은 모두 자녀 교육에 이렇게 열성적인가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민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교육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예요. 특히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이 강합니다. 이지영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단순히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자녀의 진정한 관심사와 재능을 발견하고 키워주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서연이의 경우 어릴 때부터 수학과 과학에 관심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지원했을 뿐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서연의 10살 어린 동생 민준이도 있었는데 그 역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식사 중에 서연이 갑자기 질문했습니다. 스미스 교수님, 영국에서는 어떻게 영재 교육이 이루어지나요?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같은 대학은 어떻게 인재를 선발하고 교육하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틀간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목격한 후 영국의 시스템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니 부족한 점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중시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처럼 체계적인 영재 교육 시스템은 없어요. 우리는 대학 단계에서 뛰어난 인재를 발굴하지만 고등학교나 그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은 부족합니다. 서연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영국의 대학들은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그런 역사와 전통도 분명 큰 강점일 거예요. 그녀의 균형 잡힌 시각에 감탄했습니다. 17살 소녀가 자국의 시스템만 자랑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강점도 인정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서연의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한국 교육에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입시 위주의 교육이 여전히 강해요.
서연이는 운이 좋게도 특별한 학교에 다니지만 많은 학생들이 여전히 창의성보다는 암기와 시험 점수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의 솔직한 평가가 오히려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이지영 교수가 이어받았습니다. 한국은 변화와 혁신에 빠르게 적응하는 나라입니다. 교육 시스템도 끊임없이 개선되고 있죠. 과거의 약점을 인정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한국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단순한 학교와 커리큘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역사, 문화, 그리고 미래를 향한 비전이 결합된 총체적인 접근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국인의 정신이었습니다. 자원이 없는 작은 나라가 교육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강국으로 도약한 이야기는 그 자체로 놀라운 성취였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박준호 교사가 내일의 일정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내일은 카이스트와 서울대학교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최고 대학들이 어떻게 과학고와 연계하여 인재를 육성하는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헤어지기 전 저는 솔직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이렇게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줄 몰랐어요. 영국도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박 교사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모든 나라는 저마다의 강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우며 발전할 수 있죠. 하지만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요. 우리는 짧은 시간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으니까요. 그의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이틀 동안 본 것만으로도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혁신적인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와 오늘의 경험을 정리하며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진정한 의미의 교육 강국을 보았다. 한국은 단순히 좋은 학교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교육을 통해 국가의 운명을 바꾼 나라다. 이곳에서는 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전략이다. 영국의 교육자로서 나는 깊은 반성과 동시에 새로운 영감을 얻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마치 한국의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2024년 12월 5일 한국 방문 넷째 날. 오늘은 카이스트와 서울대학교를 방문하는 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침부터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스미스 교수님,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준호 교사의 얼굴은 어제와 달리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가 건넨 태블릿에는 미국 MIT 테크놀로지 리뷰의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한국 고등학생의 페르마 정리 연구, 표절 의혹 제기돼. 기사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 칼텍대학의 한 수학 교수가 김서연의 연구가 자신의 발표되지 않은 논문과 유사하다며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는 2년 전 한국을 방문하여 강연한 적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를 공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서연의 연구는 완전히 독창적이고 우리 팀 모두가 그 과정을 지켜봤어요. 박 교사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학교에도 오지 않았어요. 집에서 쉬고 있죠. 우리는 즉시 일정을 변경하여 서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집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고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스미스 교수님, 정말 죄송해요. 저는 결코 표절하지 않았어요. 그 교수님의 강연은 들은 적도 없고. 서연의 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이는 그날 수학 경시 대회에 참가 중이었어요.
칼텍 교수의 강연장에 있을 수가 없었죠. 상황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마이클 교수와 저는 서연의 연구 노트를 다시 검토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연구 초기부터 모든 과정을 꼼꼼히 기록해온 습관이 있었고, 그것이 지금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서연의 연구실 노트를 살피는 동안 온라인에서는 논쟁이 격화되고 있었습니다. 일부 서양 언론들은 한국 학생의 충격적인 표절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고, 심지어 일부는 한국의 영재 교육, 윤리적 문제에 직면하다라는 식의 일반화까지 시작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수학계와 과학계는 서연을 적극 옹호했습니다. 카이스트와 서울대 교수들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김서연 학생의 연구는 독창적이며 우리는 그녀의 연구 과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연의 노트를 검토하던 중 마이클 교수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잠깐만 여기 봐. 서연의 초기 접근법은 칼텍 교수의 방식과 완전히 달라. 오히려 그녀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시작해서 결과적으로 유사한 결론에 도달한 거야. 저 역시 동의했습니다. 맞아. 이건 독립적 발견의 전형적인 사례야. 과학사에는 서로 다른 연구자가 비슷한 시기에 같은 발견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 그날 오후, 우리는 서연과 그녀의 연구팀, 박 교사와 함께 긴급 대책 회의를 가졌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지만 친구들의 지지 속에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연의 연구 과정을 모두 증명할 수 있어요. 서연의 친구 민지가 말했습니다. 우리 동아리 활동 비디오도 있고 매주 기록한 회의록도 있어요. 다른 학생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처음 이 아이디어를 말했을 때 우리 모두가 말도 안 되라고 생각했던 것도 기억해요. 그때 서연이 어떻게 우리를 설득했는지. 이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칼텍 교수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일부 서양 언론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저녁, 저는 옥스퍼드 대학의 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총장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즉시 옥스퍼드 대학의 수학과 암호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검증단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공정한 제3자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어느 쪽의 주장도 섣불리 지지할 수 없습니다. 다음 날 예정되어 있던 카이스트와 서울대학교 방문은 취소되었습니다. 대신 우리는 서연의 학교에서 그녀의 연구 과정을 철저히 검증하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서연의 모든 노트, 동아리 활동 기록, 학교 시스템에 저장된 파일들, 심지어 그녀의 개인 컴퓨터까지 모두 분석했습니다. 검증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NSA 국가안보국에서 서연의 연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자 컴퓨터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암호 체계에 대한 연구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며칠간의 철저한 검증 끝에 옥스퍼드 검증단은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서연 학생의 연구는 독창적이며 표절 의혹은 근거가 없다. 오히려 이는 과학사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다중 발견의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서연의 접근법은 칼텍 교수의 방식과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지만 사실 그녀의 방법이 더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서연의 알고리즘은 계산 복잡도가 더 낮고 실제 구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는 단순한 학문적 발견을 넘어 실용적 가치가 큰 혁신이다. 이 결론이 발표되자 국제 언론의 논조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천재소녀, 오히려 더 우수한 알고리즘 개발, 페르마 정리의 새로운 해석, 한국에서 빛을 발하다 등의 헤드라인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극적인 반전은 칼텍 교수 자신이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고 서연에게 공개 사과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연구와 서연의 연구가 독립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인정했고 오히려 서연과 공동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서연과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더욱 높였습니다. 위기는 기회로 바뀌었고 한국의 영재 교육은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표절 의혹이 완전히 해소된 후 우리의 카이스트와 서울대학교 방문이 재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양 대학은 공동으로 미래 암호학과 수학적 혁신이라는 주제로 특별 컨퍼런스를 개최했고 서연은 주요 발표자로 초청되었습니다. 카이스트 강당은 국내외 석학들로 가득 찼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온 수학자와 암호학자들이 모두 한 고등학생의 발표를 듣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이건 정말 전례 없는 일이야. 옆자리에 앉은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암호학 교수가 속삭였습니다. 고등학생이 이런 국제 컨퍼런스에서 기조 연설을 한다니. 서연이 단상에 오르자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지난 사건으로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더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는 단순한 수학적 호기심에서 시작되었지만 실제로는 현대 암호학의 근간이 되는 타원 곡선 이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이 연결고리를 더 확장하여 양자 컴퓨팅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암호 체계의 가능성입니다. 그녀의 발표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연구가 왜 중요한지, 실제 세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강조하는 부분에서 청중들의 열띤 호응을 받았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세계 최고의 학자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모든 질문에 명쾌하게 답변했고 때로는 질문자보다 더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여러 대학과 연구소에서 서연에게 초청과 협력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MIT, 스탠포드,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등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 그녀에게 특별 입학 제안을 했고 구글, IBM 같은 기업들도 인턴십과 연구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방문 때는 더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서연의 연구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특별 연구팀을 구성하여 이를 실용화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학문적 성취를 넘어 국가 안보와 디지털 경제의 미래에 직결되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했습니다. 김서연 학생의 발견은 한국이 양자암호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관심과 찬사 속에서 서연은 여전히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리셉션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연구는 결코 혼자 이룬 것이 아닙니다. 저를 지원해준 가족, 친구들, 선생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저 혼자 받을 수 없어요. 서연의 이야기는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등 주요 방송사들이 앞다투어 한국의 수학 영재에 대한 특집 보도를 내보냈고 타임지는 그녀를 올해의 인물 후보로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영국 가디언지의 사설이었습니다. 김서연의 이야기는 단순한 천재 신화가 아니다. 이는 한국가가 교육을 통해 어떻게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영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은 한국의 교육 혁신에서 배울 점이 많다. 한국 방문 일정의 마지막 날, 저와 마이클 교수는 청와대로 초청받아 대통령을 만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대통령은 서연의 업적을 치하하고 한국 교육의 미래 비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교육의 기적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고자 합니다. 서연 학생과 같은 젊은 인재들이 바로 그 미래의 주역입니다. 귀국 비행기에 오르기 전 서연과 그녀의 가족, 박 교사가 공항까지 배웅 나왔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누며 서연이 저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직접 쓴 노트였습니다. 이건 제가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처음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생각과 과정을 기록한 노트예요. 교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 노트는 단순한 연구 기록을 넘어 한 젊은 영재의 지적 여정을 담은 소중한 문서였습니다. 저는 깊은 감동을 느끼며 그것을 받았습니다. 서연 양, 당신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입니다. 앞으로의 성취가 기대됩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서연의 노트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학은 진리를 찾는 여정이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호기심과 겸손함이다. 이 간단한 문장 속에 한국 교육의 정수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즉시 옥스퍼드 대학 교수 평의회를 소집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 방문 경험과 김서연 학생의 연구, 그리고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해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교육 혁신에서 배워야 합니다. 저는 강조했습니다. 특히 영재 발굴과 육성, 산학연 협력, 그리고 학생 주도의 연구 문화에서요. 대부분의 교수들은 관심을 보였지만 일부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국과 한국은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 너무 다릅니다. 그들의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 역사학 교수가 반박했습니다. 물론 그대로 복사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접근 방식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열띤 토론 끝에 대학은 글로벌 교육 혁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팀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교육 시스템을 연구하고 옥스퍼드 교육의 혁신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도전은 영국 교육부를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고 운 좋게도 한 달 후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교육부에서의 회의는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장관은 한국 교육에 대한 제 열정적인 설명을 들었지만 예산 문제와 기존 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저항을 이유로 망설였습니다. 스미스 교수, 당신의 주장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교육 전통과 시스템을 급격히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좌절감을 느끼던 순간 저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장관님, 한국의 교육 전문가들을 영국에 초청해보면 어떨까요? 직접 보고 들으시면 더 명확한 판단이 가능하실 겁니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져 2025년 2월에 한국교육부와 주요 과학고등학교 대표단이 영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서연과 그녀의 연구팀, 박준호 교사도 함께 왔습니다. 런던에서 열린 미래 교육 포럼에서 서연과 한국 교육자들은 영국 교육계 지도자들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특히 서연의 발표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수학과 과학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입니다. 저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통해 양자 암호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교육은 지식 전달을 넘어 이런 창의적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포럼 이후 영국 교육부는 극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국 영재교육 혁신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키고 첫 단계로 런던, 맨체스터, 에든버러에 특화된 과학기술 고등학교를 설립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국의 전통과 강점을 유지하면서도 한국과 같은 혁신적 교육 시스템에서 배울 것입니다. 이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영국 교육의 새로운 도약이 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서연에게 온 제안이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그녀에게 옥스퍼드 대학과 협력하여 양자암호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공동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고등학생에게 주어진 전례 없는 기회였습니다. 서연은 이 제안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여러 국가와 대학에서 비슷한 제안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먼저 한국에서 대학 교육을 받고 그 후에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싶습니다. 저의 뿌리는 한국에 있고 이곳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녀의 결정은 모두에게 존중받았고
대신 원격으로 참여하는 공동 연구 프로그램이 구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과 영국 간의 교육 및 연구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되었습니다. 영국 방문 마지막 날, 버킹엄 궁전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영국 왕실이 서연과 한국 교육 대표단을 초청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서연은 왕세자로부터 직접 과학기술공헌 명예메달을 받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김서연 양, 당신의 연구와 정신은 단순한 학문적 성취를 넘어 국가 간 교육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영국은 이를 깊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서연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마지막 강연을 했습니다. 강당은 학생들과 교수들로 가득 찼고 일부는 자리가 없어 서서 들어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지식의 경계를 넘어 창의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항상 자신의 연구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세요. 수학은 아름답지만 그 아름다움이 인류에 기여할 때 더욱 빛납니다. 그녀의 강연이 끝나자 모든 청중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호가 아니라 한국가의 교육 철학과 한 학생의 열정에 대한 경의였습니다. 2025년 3월, 이제 한국 방문으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런던의 한 컨퍼런스 센터에 서서 한영교육협력 포럼 개막을 선언했습니다. 이 포럼은 양국의 교육 전문가, 정책 기반자, 그리고 학생들이 모여 교육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힘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강점에서 배우고 함께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저의 개회사 이후 김서연이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국제적 명성을 가진 인물이 되었지만 여전히 겸손하고 진지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한 편의 연구 논문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과 교육이 국경을 초월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럼에서는 양국의 교육 시스템을 결합한 새로운 모델이 제시되었습니다. 영국의 오랜 학문적 전통과 비판적 사고 교육, 한국의 체계적인 영재 발굴 및 육성 시스템을 접목한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발표는 글로벌 영재 교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국의 과학고등학교와 영국의 명문 학교들이 학생과 교사를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프로그램으로 서로의 교육 철학과 방법론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경기도 교육감이 강조했습니다. 이는 미래 세대가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경험입니다. 포럼 둘째 날, 영국 왕립학회와 한국과학기술할리먼이 공동으로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페르마 김서연 스칼라십의 설립이었습니다. 이 장학 프로그램은 매년 양국에서 10명의 우수한 청소년에게 수학과 암호학 분야의 연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300년 동안 수학자들의 도전 정신을 고취시켰듯이 김서연의 이야기가 미래 세대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서연이 연구팀을 이끌어 개발한 양자 컴퓨터.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암호체계의 첫 상용화 버전이 공개된 것입니다. SEYPQC라는 이름의 이 시스템은 이미 국제 표준화 기구에 제출되었고 여러 보안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서연이 설명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개인정보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도구입니다.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인류에 기여할 때 완성됩니다. 포럼의 마지막 날, 저는 무대에 올라 마지막 소감을 전했습니다. 5개월 전, 저는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한국을 방문하고 서연과 같은 인재를 만나고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경험하면서 저는 교육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감정을 가다듬은 후
저는 계속했습니다.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성을 믿고 그 가능성이 꽃 피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것을 완벽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자원이 없는 작은 나라가 교육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성장한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서연이 무대에 올라 포럼을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이제 곧 대학생이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연구와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저는 제가 받은 사랑과 지원을 다음 세대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육의 연속성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말에 모든 참가자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교육은 단순한 시스템이나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회가 미래 세대에게 보내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그리고 한국은 그 메시지를 가장 강력하고 아름답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서연과 저는 템스강 변에서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연 양, 당신은 앞으로 어떤 미래를 꿈꾸나요? 그녀는 잠시 강물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유명한 수학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지식의 다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 다른 학문 분야, 다른 세대를 연결하는 다리를요.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와 저는 옥스퍼드 대학 총장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교육의 미래, 한국에서 배운 교훈. 이메일의 마지막 문장은 제가 한국 방문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육을 지식의 전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것이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교육은 단순한 학습이 아니라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렇게 저의 한국 여행은 끝이 났지만 사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과 영국 두 나라를 잇는 교육의 다리는 이제 막 건설되기 시작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제임스 스미스 교수의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우리 학생들의 잠재력이 세계적인 석학의 눈에는 어떻게 비쳤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국제적인 협력과 혁신으로 이어졌는지 보셨을 겁니다. 특히 50대 이상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더욱 가슴 뿌듯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대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한국 교육이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어려운 시절에도 자녀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던 그 정신이 이제는 세계를 놀라게 하는 인재들을 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서연이라는 한 학생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국 교육의 힘과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성취는 개인의 천재성만이 아닌 한국 교육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가정의 지원, 그리고 우리 사회의 교육에 대한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숨은 저력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인해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댓글 꼭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하버드 코리아인의 김유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